6일 대만 언론은 구글어스 정보에 근거 중공이 푸젠성 장저우와 푸저우 공항 주변 산 꼭대기에 위치한 방공기지를 원래 1개 대대에서 2개 대대로 대폭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측에서는 대만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시스템 슝성에 대한 중공의 대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양안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의 방공망이 대만의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가 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방위전략자원연구소 소장 수주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구글이 위성사진에서 러시아 군사시설의 모자이크를 제거하면서 중공의 군사시설까지 외부에 노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주인은 노출된 기지는 일부분뿐이라며 중공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 훔치 6호 발사체 및 포병 통합 시스템이 이 기지에 배치돼야 기지와 공항 등 후방을 엄호할 뿐만 아니라 대만의 슝성 미사일도 요격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 1월 대만 입법원은 사거리 1000에서 1200km의 숭성 지대지 순항 미사일 추가 구매를 위한 특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수성 북부를 제외한 저장성, 안우이성, 장시성, 푸젠성, 장수성, 상하이 등 6개 성과 시가 슝성 시스템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또 슝성은 2가지 유형의 탄두를 장착합니다. 그중 가오바오 탄두는 비교적 견고한 군 주의소, 석유 저장소, 탄약고 등을 목표로 하고 산산 탄두는 공항과 같은 면적이 비교적 넓은 범위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가정책연구재단 군사 전문가 리정슈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본토에 대만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약 2000개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만은 정밀하고 사거리가 긴 지대지 미사일을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양안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중공군은 주로 푸젠성에 집결할 것이며 주로 푸저우와 장저우의 2 방공기지에 의존하여 공세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은 반드시 반대편 쪽에 반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주인은 또한 중국군의 배치는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의 순항 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2주 전 도쿄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대만 해협 관련 발언을 6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시 중국 측이 대만에 진입하거나 무력으로 대만 관할권을 장악한 적이 없다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현 상황을 변화시키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케이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 바이든의 폭탄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미국의 대만 지지 약속의 강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96년 대만 해협 미사일 위기 당시의 지지 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당시 대만 역사상 최초로 직선제 총통선거가 치러지자 중공은 미사일 시험 발사 및 상륙 훈련을 실시했고 미국은 급히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 해협으로 투입,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 직전으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대만의 정보 최고 책임자인 천밍퉁 국가안보국장은 5월 중순 입법원 답변에서 시진핑은 이미 군대를 장악했으며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제20차 당대회에서 연임이 확실하며 양안은 앞으로 2~3년, 즉 차잉원 총통의 임기 내에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법학자 위안홍병은 2주 전 따지엔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의 첫 목표는 정신 집권 확보, 그 다음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시진핑 싱크테크는 2024년 1월 대만 대선 이후와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시기를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으로 찍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중공이 국내외 문제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일부 분석가들은 중공 지도부가 국내 정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에서 국지전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최근 공해상에서 캐나다와 호주 정찰기에 대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전 중국군 해군 중령 출신 야오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시진핑이 고의적으로 원활한 연임을 위해 모순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캐나다 정찰기가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근거리에서 중국 전투기의 방해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6일 중공의 이번 조치를 무책임한 행동이며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캐나다는 관련 성명에서 이런 우려스러운 행동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6일 중국 공군 전투기가 5월 26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정찰기에 대해 위험한 침략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중국 젠16 전투기가 호주 군용기 전방으로 접근, 알루미늄 조각이 포함된 지푸라기를 방출, 그 일부가 호주 전투기의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6월 6일 야오청은 RFA 방송에서 최근 중국군의 빈번한 도발 이유 중 하나는 바이든의 아시아 방문이 서방의 군사 동맹 강화에 역할을 하고 중공의 해상 확장을 효과적으로 방지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오청은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내정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20대 당대의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군사적 갈등을 조장해 긴장을 고조시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시 주석의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도발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오청 전 중령은 중공이 세 번째로 제작 성공에 진수를 앞둔 항공모함의 사진을 찍기 위해 상하이로 가는 미국 정찰기를 보고만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자유대 대만 주둔을 대놓고 말해도 중공은 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